불과 일주일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한 미군이 데드라인을 1분 앞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은 마음먹은 대로 아프간을 운영할 토대를 마련했고 이제 아프간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는 지도부의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목소리로 불리는 대변인이 한국 기업에게 아프간의 미래를 맡기겠다고 다짐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75년 4월 29일에 찍힌 이 사진 한 장은 미군에게 있어서 상당히 치욕적인 사진으로 남았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패배한 미군이 북베트남군의 포격에 당황해 비행기 탈출을 중단하고 헬기로 병사들을 탈출시키는 이 사진만 봐도 당시 미군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베트남전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의 종말까지 불러올 수 있을 만한 무기를 보유한 미군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같은 실패가 아프간에서도 반복됐습니다. 패배라고 부르지 않지만 사실상 미군이 탈레반에 쫓겨나듯 떠났으니 패배라고 부르지 않는 실패라고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8월 31일까지 떠나라는 탈레반의 명령에 미군은 마감 시한이 임박하기도 전에 서둘러 병사와 민간인들을 수송하기 시작했고 20년 전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이 남았습니다. 가장 마지막까지 아프가니스탄 땅을 밟은 남자 크리스토퍼 도나유라는 미 육군 82 공수사단장을 끝으로 무려 20년에 이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완벽히 탈레반의 손에 넘어가 버렸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예상도 예측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대변인이 대뜸 한국 기업들에게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요청해 왔습니다. 마지막 미군이 떠난 지 딱 6일이 지난 월요일, 탈레반 대변인 수하일 샤힌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한국의 산업개발 경험을 익히 알고 있다는 그는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개발에 참여하고 한국 대사관도 다시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는데요. 동시에 한국이 도움을 준다며 환영하고 감사할 것이라며 한국 대사관을 여는 것이 아프간에게도 한국에게도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인터뷰가 전해지면서 진짜로 탈레반이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기만 하면 재건 사업을 한국에게 맡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이 연속적으로 탈레반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대변인에게서 나왔으니까요. 탈레반에는 자비올라 무자히드와 수하일 샤힌이라는 두 명의 대변인이 있습니다. 무자히드는 지난 15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후 가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등장했던 인물입니다. 또 다른 대변인 수하일 샤힌은 카타르 도하에 소재한 탈레반 정치국 대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 둘은 모두 사실상 탈레반 서열 5손가락 안에 드는 고위 간부들입니다. 특히 무자히드의 경우 카불 점령 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 사상 최초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그동안 베일에 쌓였던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또 다른 대변인인 수하일 샤힌 역시도 무자히드와 같은 대변인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나 그는 평소 탈레반 정치국이 소재한 카타르 도하에서 주로 활동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수하일 샤힌 대변인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대사관을 다시 열어달라는 요청과 함께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이러한 말들을 즉흥적으로 마음먹은 대로 낼 수 없는 것이 탈레반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조직의 특성상 서열이 무엇보다 중요한 약속이고 한 국가를 차지한 만큼 이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국가를 정비해 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열 5위쯤 되는 대변인이 한국 기업들 기분 좋으라고 감언이설을 내놓을 수는 없죠. 실제로 탈레반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8월 31일까지 떠나라고 데드라인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 역시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고 이를 미군에게 전달한 것도 대변인입니다. 지난 8월 24일쯤 미군 측에서 탈레반에게 조금 더 데드라인을 늦춰줄 수 없겠나는 제안을 해왔으나 샤힌 대변인은 31일은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데드라인이며 이를 위반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고, 무자히드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8월 31일까지 철군을 완료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둘의 목소리는 곧 탈레반의 목소리인 만큼 이들의 발언 하나하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탈레반 대변인이 한국과 인터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경제협력을 요청해왔죠. 지난 23일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죠. 연합뉴스는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한 후 며칠 뒤 샤힌 대변인과 무자히드 대변인에게 각각 최근 아프간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두 대변인은 직접 답변해오지 않고 대외 홍보창구를 통해 답변해왔습니다. 압둘 카이르 발키는 대외 홍보창구의 문화위원회 소속 고위급 간부로 무자히드 대변인이 아프가니스탄 점령을 공식화했던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는 한국
한국 정부가 합법적으로 우리를 정부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한국 정부와 경제 협력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리튬과 히토류 등 손대지 않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며 한국은 전자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만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자고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죠. 이러한 말들 역시 일개 간부가 함부로 꺼낼 수 있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합의가 도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 인터뷰 내용과 인터뷰 당사자의 지위로 보았을 때 탈레반은 정말로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와 경제 협력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장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만약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아프간에서 새로운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이라는 무자비한 단체가 한국 기업에게 이러한 재건 사업을 요청해 오는 것은 한국만큼 잘 해낼 국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는 하죠. 아프간을 침공한 직후 미군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후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2003년에 발발해 2011년에야 종전한 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죠. 무지막지한 전투기와 대포로 무장한 미군은 이라크 전역을 말 그대로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후세인 이후 등장한 이라크 정부는 전쟁으로 상처받은 자국민을 위해 보금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라크뿐 아니라 중동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를 만들겠다며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발주했죠. 이때 이 사업을 수주한 것이 한국의 하나건설입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550만 평이 넘는 부지에 10만 가구를 조성해 주민 60만 명을 수용하는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중동 역사상 최초일 뿐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사례가 많지 않은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10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 건설업계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해외 건설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 비스마야 프로젝트는 첫 삽을 뜨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위기에 위기가 겹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하나건설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라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2013년부터 작업을 시작했으나 불안정한 이라크 정세로 큰 위기를 맞습니다. 이라크 내전이 발발했기 때문이죠. 2014년 IS는 이라크 제2의 도시로 불리는 모술을 공격해 이라크를 통째로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비스마야 프로젝트도 위기에 처한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만약 수도인 바그다드를 공격한다면 불과 10km 떨어진 비스마야도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건설 근로자들이 바짝 긴장했었는데요. 당시 국토교통부는 하나건설에 당장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비스마야에 근무하던 다른 나라 회사가 통째로 철수하기도 했지만 한국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비스마야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손으로 시작한 현장은 우리 손으로 끝내겠다는 결심이 섰던 것이죠. 결국 오래 지나지 않아 IS 사태는 해결이 됐고 이런 소신 있는 모습에 이라크 정부는 2년 후 사회 기반 공사를 추가로 발주하면서 전폭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2017년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진도 6의 대지진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 지진은 바그다드뿐 아니라 이라크 전역 수많은 건물들을 붕괴시키는 등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으나 비스마야에 건설된 건물들은 단 한 건의 붕괴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라크 국민들에게 하나건설은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다는 안전의 상징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주택사업 공정률 44.41%, 사회기반시설 공정률 28.39%를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하면서 3개월간 거의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해 양 공정률이 더 이상 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속도가 느려진 것일 뿐 전면 철수나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면 다시 활화산처럼 타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하나건설의 의지와 이라크 정부의 신뢰와 시민들의 희망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몇 년 내에 완공된다면 전쟁과 내란으로 피폐해진 이라크에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가져올 것이고 이 덕분에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 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탈레반 대변인은 한국 기업들이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희망을 인터뷰를 통해 밝혔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더 살기 힘든 국가로 타락할지 이제 새로운 희망이 싹틀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나 조직이 국가를 장악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국가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마련이며 만약 마음을 고쳐먹고 더 나은 국가로 가기 위한 청사진을 세우고 정식으로 한국 기업을 초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